나는 한도윤, 72입니다. 전직 시내버스 기사였고 지금은 공영주차장에서 야간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탁구채를 들고 동네 체육관에 갔습니다. 구청에서 여는 동호인 탁구대회. 상금도 없고 상품은 밀가루 한 포대라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곳에서만큼은 마음이 편합니다. 체육관 스피커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은 예선전이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참가자분들 준비되셨죠? 나는 라켓을 잡고 공을 토닥이며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은 공이 잘 맞네요. 이러다 16강 가는 거 아닙니까?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김하늘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대형 빵집 주인으로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농담만 하시지 말고 몸 푸세요. 어제도 늦게까지 일하셨다면서요? 밤에 조용하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더라고요. 새벽엔 빵집도 분주하죠? 네. 오늘 대회 끝나면 바로 가야 해요. 새벽 반죽이 제일 예민하거든요. 경기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나는 운 좋게 예선을 넘어 16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재미가 또 있네요. 경기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축축했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려다가 나는 발길을 돌려 커다란 빵집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불이 환하고 사람들은 늘어선 식빵과 바게트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빵집 수석 제빵사인 이소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어제처럼 세트 드리면 될까요? 네. 우유도 부탁합니다. 오늘은 우유를 더 주세요. 박스가 카운터 위로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식빵, 단팥빵, 햄치즈롤, 모닝빵, 그리고 컵 우유가 3박스. 계산대에 찍히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김하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양이 좀 많습니다. 행사라도 있으세요?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요즘 시험 기간이라 배가 고프대요. 나는 현금을 꺼내 건넸습니다. 김하늘은 말없이 금액을 세었습니다. 순간 김하늘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박스 3개를 안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골목을 걷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으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스를 내려놓을 곳은 늘 어둡고 조용한 운동장 뒤 야간 중학교 급식실 옆문이었습니다. 오늘은 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17살인 학생 태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너희가 늦게까지 공부하잖니? 배가 고프면 머리도 안 돌아간다. 박스를 내려놓고 나는 조용히 떠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동료 오주영이었습니다. 형님, 오늘 순찰 시간 바뀐 거 모르셨죠? 30분 당겨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갑니다. 나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다고, 오늘도 그 누구의 눈에 띄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빵집에서 나를 따라 나온 눈동자가 있었다는 걸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탁구대회 8강전이 있었습니다. 나는 전날보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공은 자꾸 네트에 걸렸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체육관 문을 나서는데 김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어르신, 어제처럼 오늘도 가시죠? 네. 비슷한 시간에 갑니다. 나는 애써 미소 지었고 김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빵집 안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박스, 같은 우유, 같은 금액. 숫자가 올라갈수록 김하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계산이 끝나자 김하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한데 신분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신분증이요? 왜요? 김하늘의 목소리에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현금으로 대량 구매를 해서 배달처럼 움직이더라고요. 혹시라도 오해하면 안 되니까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조금 숨을 골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보다는 확인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큰돈이 매일 움직이니까요. 제가 책임져야 하는 가게입니다. 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나는 오래전 버스 차고지에서 했던 습관처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져오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박스를 내려놓고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주영이 컵라면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형님, 요즘 체력 괜찮으세요? 밤에 계속 어디 가시던데요? 걸을 데가 있어요. 그게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다음 날 나는 신분증을 지갑 맨 뒤 칸에 넣었습니다. 그날따라 운동장 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스를 놓고 돌아서는데 골목 입구에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담장에 흔들렸습니다. 지역 경찰인 여순경 박나래가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대입니다. 잠시만요. 신분 확인과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제, 오늘 이 시간대에 대량 식품을 현금으로 구입해서 운반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어르신이신가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사람들, 배고픈 걸 보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박나래는 서류철을 넘기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떤 단체에 속해 계신가요? 후원단체를 통한 집행인지 확인해야 해서요. 단체 아닙니다. 혼자 합니다. 그때 운동장 쪽에서 캐스터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학생 윤태호가 달려왔습니다. 경찰님, 이 어르신은 저희 야간중학교 급식실에서 자주 뵙는 분입니다.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학생이세요? 네, 3학년입니다. 저희가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하시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서 저녁을 못 먹고 오는 애들이 많아요. 어르신이 빵과 우유를 놓고 가십니다. 이름도 안 밝히시고요. 어느새 김하늘도 와 있었습니다. 김하늘이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불법 자금일까 봐요. 박나래는 메모를 덮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다른 의도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야간중학교요? 몰랐습니다. 나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어제의 수치심이 오늘은 다른 모양으로 올라왔습니다. 내가 숨기려던 이유가 있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금은 어디서 나오나요? 개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금액이잖아요. 내가 그 말을 꺼내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동안 모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송이 끝났습니다. 나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30년을 달렸습니다. 마지막 해에 브레이크 배선하자 문제로 기사들이 여러 번 신고를 했습니다. 나도 정비장에 4번이나 적어냈고 수리는 결국 미뤄졌었고 5번째 주에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정류장에서 내리던 아이가 넘어졌고 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 이후 회사는 나를 문제 기사로 내몰았습니다. 정비팀은 문서를 바꿨고 나는 그 이후로 집으로 내몰렸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나는 노무사에 찾아갔고 정비장 출신 증언과 동료들의 서명을 모아 소송을 걸었습니다. 회사는 길게 버텼고 나의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은 그 기간 동안 오래 묶였습니다. 재판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달 전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배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장의 숫자를 보자마자 생각난 건 내 억울함이 아니라 그 정류장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던 아이의 얇은 점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배고픈 얼굴 표정은 그때 추위보다 먼저 떠오릅니다. 나는 김하늘과 박나래 그리고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삽니다. 나는 그때 멈추지 못했던 걸 지금 멈추고 싶습니다. 배가 고픈 걸 그냥 두지 않으려고요. 박나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차상 몇 가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이
매일 저 정도 규모를 부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혹시 구청과 연결해 드릴까요? 그때 구청 교육지원과 팀장인 정미라가 나타났습니다. 구청 마크가 달린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었습니다. 야간 중학교 학생들. 급식 공백이 오래전부터 구청의 과제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부식 지원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오래된 그림자가 꿈틀댔습니다. 그날의 정류장, 비에 젖은 뒷모습,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던 순간 뒤에서 들었던 얕은 비명.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들었지만 나는 끝내 한 번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막았고 나는 도망치듯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나는 모릅니다. 그날 밤 빵집 안에서 김하늘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빵을 만들었지만 정작 누가 먹는다는 생각을 덜 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굽겠습니다. 남는 건 밤마다 포장해서 학교로 보낼게요. 3주가 지났습니다. 빵 나눔이 점점 체계화되던 어느 날 여순경 박나래가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구대 사무실은 따뜻했습니다. 박나래가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주었습니다. 박나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처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자는 가게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익명의 전화 신고가 먼저였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어르신이 현금으로 빵을 산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먹인다. 아이들 상태가 걱정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뉘앙스가 해를 끼치는 사람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야 빵집 측에서 별개로 의심 신고를 했고요. 나는 뒤통수를 스치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누가 그랬답니까? 익명이어서 바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패턴을 역추적하던 중 구청 번호가 잠깐 찍혔어요. 교육지원과 내선으로요. 통화는 외부 공중전화로 우회돼서 최종 발신이 됐습니다. 구청에서요? 그날 저녁 정미라가 급히 빵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기사를 내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을 올렸습니다. 정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빵에 약을 탔다. 아이들을 이용한다. 후원금을 모으려고 쇼를 한다. 그런 말들입니다. 김하늘이 분을 삼켰습니다. 이런 글이 어디서 나오죠? 저는 한 푼도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쓴 계정의 접속지가 구청 내부 와이파이였다고 합니다.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말이 막혔습니다. 내성적인 분노가 아니라 오래된 죄책감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잠시 후 구청 내 작은 회의실에서 내부 조사가 열렸습니다. 정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미라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내부 감사를 통해 한 명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교육지원과 계약 담당입니다. 목적은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돌리기 위해 야간 중학교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눔이 개인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박나래가 덧붙였습니다. 신고의 출발점은 선의가 아니라 이해관계네요. 어르신을 의심 대상으로 만든 건 제도를 흔들려는 계산이었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와 무관해 보이는 그 남자는 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도윤 어르신, 맞으시죠? 나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세상이 조용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빗방울의 냄새, 승객의 웅성거림, 정류장에 미끄러지듯 멈추던 페달의 감각.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0년 전 그 비 오는 날 정류장에 서 있던 아이의 형입니다. 제 동생 이름은 준호였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똑바로 섰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내 잘못입니다. 그날 당신 동생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버스를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학교도 자주 빠졌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등하교를 도와줘서 학교를 졸업했어요. 남자의 눈에 20년간의 상처가 스며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찾아다녔습니다. 미워해서가 아니라 물어보고 싶어서요. 왜 회사가 어르신을 그렇게 내몰았는지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야간 중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합니다. 아이들이 빵을 받고 공부하는 걸 보고 어르신을 알아봤습니다. 그의 다음 말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미워하는 대신 어르신의 행동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어른이 책임지는 모습이 어떤 건지요. 그제야 나는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빗소리가 조금 잦아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빵집 문에 새로운 포스터가 생겼습니다. 밤마다 남는 빵과 정규 나눔 리스트, 그리고 문의처가 깔끔하게 붙었습니다. 구청은 긴급 예산으로 야간 중학교 간식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빵집이 주력 공급처로 선정되었고 다른 가게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여느 때처럼 박스를 들고 운동장 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둥근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문을 정식으로 열겠습니다. 어르신은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이들이 고맙다고 전해달랍니다. 문이 열리자 아이들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오늘은 국어 시험이었어요. 나는 웃으며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제 이름은 비밀이에요, 할아버지.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늦게 돌아오는 밤이 무서웠는데 빵 냄새가 나면 안심이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김하늘이 나타났습니다. 주방 작업복 차림에 얼굴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오늘은 우유 대신 다른 걸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거요? 김하늘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네. 어르신 이름으로 들어온 입금 내역이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 매달 꾸준히 입금되더라고요. 혹시 몰라 송금인의 이름을 조회해보니 오주영이었습니다. 주차장 동료라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주영은 내 앞에서 항상 투덜댔습니다. 야간 근무는 힘들다. 허리가 아프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보냈다고요? 바로 그때 체육관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구청 동호인 탁구 대회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특별 시구와 시상은 그동안 지역 나눔을 이어온 어르신이 진행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밀어 체육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박나래와 정미라가 앞줄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코트 중앙에 서니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나는 한마디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72입니다. 오랫동안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이 회사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발로 여기 왔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빵을 샀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누군가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게 제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도로가 아니라 사람 사이를 조심히 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쳤습니다. 그때 체육관 뒤쪽 문이 열리며 오주영이 들어왔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오주영은 관중석 사이를 비집고 내려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주영의 목소리에 20년간 숨겨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형님의 동생에게 빚이 있어요.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20년 전 겨울 버스 차고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제 조카를 형님이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그 밤이 아니었으면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오주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형님을 내쳤을 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 이름으로 빵집에 작은 돈을 넣었습니다. 형님이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조용히 했다 생각한 일도 누군가는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내가 미안함으로만 기억한 밤이 누군가에겐 고마움으로 남았다는 것을요. 김하늘이 다가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빵집 이름으로 낸 장학금입니다. 야간 중학교 졸업생 중 한 명에게 드릴 겁니다. 장학금 이름을 정해야 하는데요. 한도윤 이름의 장학금으로 해도 될까요?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름은 빼주세요. 대신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마음 장학금이라고요. 누구에게나 행복한 오늘은 있으니까요. 체육관 천장이 조금 높게 보였습니다. 나는 바닥의 흰 라인과 공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매일 밤 걸었던 골목의 길이와 비슷했습니다. 도로에서 내려오니 길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으며 오래된 부츠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부츠로 얼마나 많은 페달을 밟았는지, 얼마나 많은 비를 밟았는지 떠올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입에서 자연스레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남이 정해준 길은 없어. 내일도 빵집에 갈 거야.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의 작은 선택이 어떻게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우리의 선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후회보다 오늘의 한 조각 빵이 더 따뜻하다고 믿으신다면 내일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밤은 당신의 한 조각으로 환해집니다.